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대망의 11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정말 큰 변동성을 보였던 만기일이고 좀 길었죠. 10월 만기가 끝나고 나서 한참 명절 연휴까지 보내고 나서 한참 길어진 만기일, 이렇게 긴 구간을 이제 만기로 보낸 그 11월 만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상방으로 끝이 난 거죠. 그러면서 오래됐던 개인들의 큰 손 중심의 콜옵션 수익이 크게 잡히면서 개인들의 승리로 끝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전일 0.1% 상승했었고, 이때 외국인 선물은 738억 매도를 하면서 역시나 외국인들은 일단 고가의 매도를 시도한 다음에 상황을 보고 쇼커버링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다시 매도로 돌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패턴 유지되면서 시작했고요. 0.22% 오늘 하락 출발한 뒤에 올라와서 0.52%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11월 옵션 만기일이었죠. 전일까지 대규모 콜 옵션 매도로 코스피 200이 590 위로 가지 않도록 빗장을 걸어뒀던 외국인의 드라이브와 시장의 유동성이 대결하면서 제한적인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12월물은 블록딜 옵션, 12월물에 대해서는 과거에 오래된 콜옵션, 그 다음에 가까웠던 풋옵션도 존재하기 때문에 콜매도, 콜매수, 풋매도, 풋매수가 모두 혼재하는 빅게임이 펼쳐질 블록딜 옵션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규모 만기가 출현하는 빅게임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현재 옵션의 등합도 40.65로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높은 상태로 이미 시장은 향후 고변동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산업생산은 0.2%로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고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바바 등을 겨냥한 조치로 150유로 미만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당초 계획된 2028년 중반보다 2년 정도 앞당겨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셧다운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하원 표결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11시 45분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셧다운이 해제되었지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해서 미국의 CPI는 오늘 발표되지 않을 예정이며 지표 정상화는 수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예정되어 있고요.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베스 에맥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알베르토 무살렘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2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콜옵션에서 375억, 풋옵션에서 766억 거래가 되었습니다. 11월 13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 이제 12월물은 내일부터 본월물이니까 당월물이니까 집계하지 않고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섞어져서 참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월물은 680콜, 675콜, 625콜, 620콜, 600콜, 592.5콜, 585풋, 580풋, 575풋, 555풋, 550풋, 545풋, 540풋 등에서 골고루 많이 거래되었습니다. 3월물은 620콜 등에서 거래됐고요. 6월물은 585풋과 480풋 등이 거래됐는데 12월물도 550풋 등이 거래됐는데 어제부터 나타난 특징, 이제 26년 6월물에 블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일단 초기에는 계속 다 풋옵션 거래입니다. 즉 종합해보면은 시장은 6월물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상단에서 유지하고 더 상승을 만들 수도 있지만 6월물부터 뒤쪽으로는 하방으로 전개될 것을 시장은 준비하고 있음을 또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다시 바뀌고 미뤄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풀어가야겠죠. 생명과학 소부장 기업 큐리오시스가 신규 상장했고요. 공모가는 22,000원이었고 공모가 대비 300% 점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정리하고 말씀드렸던 내용과 파생반 텔레그램에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보충할 내용 있으면 보강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옵션 만기일 하루 전부터 역대급으로 높았던 옵션의 프리를 급격하게 빼는 모습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자, 분봉 열어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혼조세로 출발을 했죠. 이렇게 하면 프리가 많이 빠지죠. 자, 어제도 역시나 프리를 빼는 장세가 연출되었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전반부, 자, 여기 혼조세로 전반부와 그 다음에 후반부 해가지고 여기서 외국인 선물이 전기가 매수 쪽으로 되었죠. 오늘도 자, 전반부 낮은 쪽에서 여기가 이제 하루 경계고, 그 다음에 레벨업 되고 후반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개인들의 월물 만기니까 개인들의 풋옵션이 증가되었었고요. 미니 선물 외국인들의 매수가 증가됐고요. 외국인들의 외가콜이 늘어났었고요. 이런 식으로 전기가 되었습니다. 뭐 금융투자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뭐 연기금, 연기금이 중간에 또 이제 현물 코스피를 4,800억 선까지 쭉 매수하는 과정이 진행됐는데, 어차피 이거는 종가에 매물 출회되는 물량이었으니까 일단 장중의 역할만 해줬죠. 그래서 이틀간 상승형 혼조세를 보이며 등가 587.5에서 콜 결제 1.15, 풋 결제 0으로 등가 1.15로 마감했습니다. 아침에 거친 혼조세를 보였지만 결국 볼밴 내에서 움직였고, 583에서 585 라인을 강하게 다시 한번 지지받으며 오전과 오후장이 또다시 구분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아침에 583 라인을 지지하는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났고, V턴 효과가 일어났고, 또 빗각을 또 넘어서는 그림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움직였죠. V턴 돌파. 이때는 외국인이 외가 콜옵션을 더 많이 사면서 기존 콜 매도를 일부 청산했고, 여기서 풋 매도를 늘렸으며, 개인들은 양매수를 보이면서도 풋옵션 매수를 4만 계약 이상 잡으며 만기일 하방에 더 힘썼습니다. 개인들이 풋옵션 매수를 늘릴 때 올라갔죠. 그때 반대로는 외국인들은 풋 매도를 늘렸기 때문에 하방의 지지 기반이 잡힌 상태였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이는 미니 선물 5천억대 매수로 다 커버되었습니다. 5,159억으로 끝났죠. 미니 선물. 1차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파생반 8시 41분경에 올려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 1차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592 라인 선에서 한 차례 막힌 뒤 한 번 더 어제처럼 1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거기서 다시 터닝이 되었습니다. 후반부에는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개인들이 계속 버티고 있던 590 풋옵션, 590 풋옵션을 뺏어가더라고요. 후반부에 막판에 590 풋옵션 보면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내려가는 걸 개인들이 매수하고 갖고 있었는데 끝내 여기 후반부 와가지고 여기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3시 막판에 여기서 다 뺏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싸게 손절시킨 뒤 그거를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받아서 이걸 좋은 가격에 결제를 시켰죠. 그래서 마지막에 590 풋옵션 결제 우위를 그들이 만들어내면서 마지막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 나타났고, 요거는 결제 직전에 제가 포착하고 언급을 드렸고, 그게 나오고 나서 결제 진행되는 동시효과 때 급락하고 풋옵션 코스피 200도 같이 떨어져서 풋옵션 590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두세 배 정도의 종가 대비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가 대비해서는 뭐 4-5배도 나왔고요. 연기금이 옵션 만기일 장중에 매수한 코스피 현물 약 4천억은 종가에 다 던졌는데 이를 외국계 프로그램이 싹 다 받아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102,800원으로 낮게 떨어졌을 때 그걸 다 받아갔고, SK하이닉스는 61만 2천원 정도로 받아갔는데, 이게 사실 받아갔긴 했지만 기존에 매도했던 것에 대한 일부 뭐 청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워낙 매도를 많이 현물을 좀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연기금의 매도가가 102,800원이고 하이닉스가 61만 2천원이었고, 외국계 프로그램 매수가가 환매수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매수가가 102,800원과 61만 2천원이었던 거고요. 옵션 만기 결제 싸움으로 인해 막판에 빠진 선물은 종가에 다시 되돌리며 종료했습니다. 590.75로 종료했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풋 결제를 위해서 떨어뜨렸던 것을 이제 종가 여기까지 다시 끌어올렸고, 야간에는 나스닥이 좀 더 빠지는 바람에
지금은 590 언더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종가에 무려 1.45포인트나 올렸던 거고요. 그러면서 순간 베이시스가 2.10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선물이 떠서 끝났기 때문에 고평가 혹은 선물이 고평가 혹은 현물이 저평가된 상태죠. 내일 이거는 완화될 것이고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이사항은 위클리 옵션에서 이틀 남은 위클리 옵션에서 월요일 거 이제 콜 매수가 이제 개인들이 32억이 있었습니다. 자, 위클리 월요일 콜 옵션 매수를 개인들이 32억 했고 외국인이 21억을 샀고요. 그걸 모두 금융투자가 50억 이상으로 콜 매도로 받아줬습니다. 바뀌었네요. 자, 제가 요거 수정을 못했는데 금융투자가 아니라 투신이 한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수정된 것 같은데. 예. 아까 좀 분명히 금투였는데, 자, 투신이 50억 콜매도가 된 것으로 마지막에 조금 제가 확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참고할게요. 기관 중에 원래 금투 이거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왜 그 따로 거래를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금융투자로 봤는데 일단 투신으로 이제 정정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포지션으로 선물을 종가에 위로 약 4천억을 땡겼습니다. 종가 선물 상승이 나왔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금융투자가 아니라 투신으로 넘어갔으니까 요거는 제외해야 됩니다. 이거는 투신으로 넘어가서 뺍니다. 제외시킵니다. 투신은 그냥 그대로, 투신은 매도, 선물도 매도로 종료했고요. 3,855억. 자, 오늘 외국인이 막판에 사들인 것은 기존에 매도했던 물량을 만기일에 맞춰서 일부 다시 사들인 것일 뿐, 요걸 가지고 상승 배팅을 강화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도 많이 했던 것을 일부 환매를 했다면은 요거는 상승 배팅이 아니라 이제 매도 포지션을 좀 줄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현물을 매도했다고 해서, 현물을 고가에 매도했다고 해서 매도 포지션을 늘렸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마저도 성립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1조 원을 샀다라는 것이 무슨 상승 배팅을 강화했냐라고 보기에는 기존에 매도한 것을 환매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없고, 또 반대로 하락 배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그냥 옵션 만기일에 나오는 어떤 물량 교환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추세 상승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에 강한 추세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추세대로는 봐야 되겠죠. 제가 추세대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드렸던 시기였죠. 여기 강하게 이 추세 탈 때, 추세가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추세로 봐야 된다. 깨지지 않았는데 먼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꼬이기가 쉽다. 그래서 그 강한 추세는 여기 와서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날 미리 깨질 것을 암시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날 제가 파생반에 오버나잇 숏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사이드카가 걸렸던 거죠. 그걸 또 이제 여기 쌍바닥 나올 때 처리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추세가 여기서 한번 깨졌었고, 그러면 여기 추세는 깨졌으니까 다시 여기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다음 추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서 올라오는 요 강한 추세를 보자, 요 다음 상승 추세를 보자 해가지고 여기 550 라인하고 그어서 교차 자리 부분까지 어디서 놓는지 보는데 위에서 놓았죠. 여기가 550을 깨지 않았고 결국에는 쌍바닥으로 지켜서 이걸 지킨 꼴이 되었죠. 그래서 550,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빗각 추세. 그래서 이걸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추세로 보는 거예요. 매수가 더 강한 상태. 그냥 떨어지면 되돌림이 강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얘를 깨기 시작하면은 공간은 열리겠지만 그거는 깨지고 나서 생각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거 올라올 때도 계속 그걸만 강조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 한계를 긋지 말고 시장의 추세를 추종하면서 보자. 추세가 깨지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방 추세. 자, 여기 또 요거 하방 추세가 짧아요. 요거는 대신에, 자, 요거는 이제 아주 크게 볼 건 아닙니다. 전체 추세가 더 세기 때문에 전체 강한 추세 속에, 긴 추세 속에 짧은 하방 추세, 요거는 쌍고점을 만들 수 있는 지점이죠.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사실 금방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즉 쌍봉을 만들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태로 종료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 이 삼각 수렴권에서, 자, 여기 삼각 수렴권에서 어디로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지, 자, 여기 돌파하는지 이탈하는지 막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제약 섹터 중심으로, 자, 코스닥 제약 섹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코스피 제약 섹터고요.
자, 코스피 제약, 그 다음에 코스닥 제약, 어디 있어요? 코스닥 제약.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돌파가 나왔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전고 4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고가, 4, 5년 전에는 분명히 삼성까지도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다중 고점 형성하고 떨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꾸역꾸역씩 올라와서 이 중요 자리를 돌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단 여기 고가 테스트를 하겠고 새로운 신고가로 도전을 하는 과정이 됐는데 한번 눌렸다가 할지, 눌렸다가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제약 섹터 잘 봐야 되겠고, 제약 지수는 이번에 또렷한 고가 돌파가 만들어지면서 향후 조정 이후 추가 상승 메리트가 커졌고요. 특히 어제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시장을 타지 못했던 40조 원대 셀트리온이 올라오며 분위기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AI 진단 기업 중에서 3빌리언을 제가 좀 좋아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식반에 이렇게 좀 관점을 4월 달부터 드렸습니다. 4월 달에 단타도 몇 번 했었고, 이거 단기 매매로 이렇게 몇 번 했었고, 여기서 1차 매수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목표가 한번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3빌리언을 계속 공략했었는데 보시면 요때예요. 제가 이제 관점을 이런 식으로 드리거든요. 여기서 요때 이제 단타로 한번 여기죠. 여기서 어딨지? 4월. 네, 여기서 몇 번, 한두 번 이렇게 공략을 하고, 두 번 정도 공략을 하고, 세 번째에서 이제 1차 매집을 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1차 이제 들어간 다음에 한번 목표가 1차 목표까지 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까지 와서 좀 줄였다면 그 뒤부터는 이제 매집으로 갔습니다. 2차, 3차까지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3차 구간까지 들어왔었죠. 그래서 여기 쭉 3분할 매집, 아니면 더 많이 매집해도 되고, 매집을 한 뒤에 목표를 다시 7,500 라인 한번, 여기서 한번 분할 청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000원이 보이더라고요. 11,000원 오늘 도달했습니다. 11,000원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됐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관점은 뭐 중간중간에 사실 뭐 중간 이렇게 해서 이런 관점을 다시 올려드리고는 하는데, 이제 다시 그거를 이제 텔레그램은 옛날 것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곤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근에 오신 분들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드리지는 않아요. 뭐 주식반이 사실 메인은 아니어가지고 파생반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은 주식반의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인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좀 천천히 매집하는 것들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반면 이제 하루하루 이제 빠른 매매를 하는 것은 이제 3% 목표로만 짧은 단타를 치는 그런 종목들에 해당하는 것. 근데 보통 이제 가면은 되게 크게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네이버 카페 한 팀장님께서 하루에 2종목씩 담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약간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천천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제 타이밍이 또 되면은 좀 이렇게 하나씩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기전자 업종과 바이오, 2차 전지 등이 지속적으로 순환매 장세를 일으키며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하락 명분이 생기면 한번 시장이 가는 과정의 중간에 털어내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 연준 위원들의 연설 및 FOMC 결과에 주목하면서 변화를 살펴야겠습니다. 특히 셧다운으로 인해 지연된 물가, 고용 지표들의 갭을 고려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더 세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셧다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유동성을 누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 전망이 확실히 깨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 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화한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13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자, 파생반 텔레그램 이제 4컷 정도만 볼 건데요. 오늘은 전반부 후반부 반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도 정규 회원방에는 이렇게 시시각각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마다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저런 게 하루 종일 이렇게 올라오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신규 구독자분들도 구독자 텔레그램 방도 따로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또 같이 초대 드릴 테니까 같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9시 47분 1차 지지와 1차 저항 간의 중요한 자리는 역시나 585조. 근데 오늘은 583에서 585 넓게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분봉 보시면 요거는 이제 8시 47분인 셈이에요. 오늘 수능 때문에 1시간 늦게 시작했으니까 아침에 시작 직후입니다. 저거 시간상. 그래서 여기 지지라인 583, 585인데 원래 585가 더 중요한데 오늘은 583까지 보자 했는데 0.3 정도 더 내려갔다가 V턴 나왔어요. 583 정도 지킨 거죠. 이 정도면 분봉을 완성시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높은 옵션의 프리는 만기일에 시작해 콜옵션 프리를 먼저 크게 빼면서 시작했습니다. 콜옵션 프리를 먼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풋옵션 프리를 빼는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콜옵션 프리를 빼서 외국인들의 콜매도, 기존의 콜매도를 충분히 만족시킨 다음에 거기서 일부 청산까지 만들어내면서 풋매도를 강화시키고 올라갔던 거죠. 외국인들은 기존에 손실을 봤지만 오늘 그래도 축소를 시키면서 끝이 나긴 했습니다. 56분 외국인의 장초반 선물은 1천억대 매도였고요. 3일째 콜옵션 매도 했던 거 어제와 엊그제 콜매도 130억은 벌써 60% 이상 수익 중인 외국인이었습니다. 9시 58분에 외국인의 패턴은 계속 유지 중이고요. 고가권 선물 매도를 시도하고 필요시 쇼커버링을 하고 흐름에 뒤늦게 맞춰가면서 옵션 등으로 해지를 하는 모습. 주식도 마찬가지. 순간 이탈 정도가 살짝 나왔습니다. 583 라인을 사수하며 풋옵션 프리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시장입니다. 이거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풋옵션 프리가 과도하게 높아지겠죠. 물론 원웨이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옵션의 프리가 높았기 때문인데 그건 어떻게 될 때냐면요. 이미 갭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어제 갭 조건 말씀드렸죠. 갭이 크게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옵션이 하나가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갭 방향으로 그냥 천천히 진행이 되면 옵션의 프리가 제일 잘 빠져요. 근데 갭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갭은 뭐 1, 2% 이상 발생을 해야 됩니다. 4월물에는 갭이 4% 이상 발생을 했었죠. 프리가 높았던 것을 빠르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빨랫줄 형태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빨랫줄이라고 보기에는 장중 진폭이 10포인트가 넘으니 빨랫줄이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는 10포인트 안팎의 정도의 진폭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죠.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진폭에 속했으니까 거의 왔다 갔다 횡보만 하다 끝났다. 거의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정도잖아요. 아침에 보였던 자리를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끝났다. 그러니까 실제로 프리는 이렇게 해서 많이 빠질 수가 있던 겁니다. 순간 이탈 나왔던 거고 콜프리 풋프리를 모두 빼야 하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풋옵션이 너무 커지지 않게 콜옵션이 너무 커지지 않게 조절이 됐던 거죠. 나스닥이 그 당시에 보합까지 회복됐었고 여기 먼저 요거 다만 상승 시에도 콜이 다시 부활하지 않게 조절해야겠죠. 이때죠. 외국인 콜매도 결국엔 590이었는데 590 밑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 200은 588.65로 끝났습니다. 나스닥 보합까지 회복했었고요. 이 시간대에 그 다음에 본장 시작 전후로 흔들었던 자리인 583에서 585의 끝자락은 지킨 것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다시 지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켰고 다시 지지를 받아요. 585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도 굉장히 거기가 지켜지려고 애를 썼던 자리죠. 실제로도 지켜졌었고 585라인은 계속 리뷰에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드렸던 자리입니다. 여기서 막혔다가 지지받고 살짝 583까지 갔다가 지지받고 올라선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585 라인을 지키는지 최종 이탈하는지 물론 583까지 그 박스로 보면서 그 자리 사수하는지 여부를 잘 봐야겠죠. 그래서 지지 기반 다시 한번 확인했고 볼벤 상단 체크해야 되는 시간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고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때 방송화면이 나가서 좀 재부팅을 하던 때였네요. 자 두 번째 컷입니다. 자, 달러 선물은 1474원을 찍었습니다. 오늘 70원도 돌파했었죠. 뭐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요. 단 1470과 80 라인이 이제 다음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라인에 들어오니까 외국인은 단기적으로 달러 선물을 매도하고 있었기도 합니다. 이때 장중에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종가로는 한 700억 정도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10시 24분에 왔다 갔다 진동을 하며 양프리를 빼는 중이다. 말씀드렸고 현재 그 당시 등합이 5.4 정도까지 낮아졌습니다. 여기죠. 10시 29분 볼벤 상단 부근에서 되돌림 양프리를 빠르게 녹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선물과 프로그램 비차익은 최근 패턴대로 고가 매도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11월물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그거를 다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가서도 손실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뭘 해도 손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옵션은 손실마가 확정이었는데 블록딜은 콜이죠.
11월물까지는 콜이 강하다 말씀드렸죠. 근데 현물 엄청나게 밑에서 많이 산 거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이제 커버를 해서 옵션의 손실을 다 이제 케어했고, 그 다음에 미니 선물 옵션에서도 어느 정도 보충을 다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 손실 벌어진 거는 그냥 버리는 코스로 그냥 갔던 거고요. 가까운 양매도나 콜매도를 지키자 정도로 갔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만긴 날에 오래된 개인 큰손 콜옵션 중심의 대규모 수익이 확정 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떤 상태여도 수익이 났던 그런 구조죠. 큰 수익이 났죠. 금융투자는 콜매도 콜매도가 많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컷은 요렇게 1차 저항, 이거는 오후장으로 넘어와서입니다. 1차 저항 592 부근에서 힘이 약화되고 있었죠. 자, 592 칼로 딱 자르면 여기였죠. 591.9까지 갔었습니다. 여기서 힘이 약화되고 있었다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확 들어왔어요. 여기서 자,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가 나오고 나서 옵션으로 끝이 났어요. 옵션으로 하방을 이제 또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어제 외국인의 콜매도가 590부터 위로 쭉 있었죠. 그래서 590 지키기, 590 위로 끝나는 거 원치 않아 했던 거죠. 그거 오늘 매수로 일부 청산을 했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 코스피 200이 590 위로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외국인 콜옵션 매도가 많았고요. 그 이상으로도 많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중간에 592.5와 595는 콜매수로 돌려놨더라고요. 그 위로는 이제 콜매도였기 때문에 더욱더 허용하지 않았던 거죠. 590을 위로 가지 않도록 지켰던 거고요. 11월 옵션 만기일 내용은 이따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갑자기 반응이 강해지면서 돌파가 나왔고요. 마지막에 이따가 옵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꺾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언급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컷 여기 나오겠네요. 자, 네 번째 컷 개인 풋옵션이 43,000개역으로 더 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갑자기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묶어서 땡기면서 여기서 돌파가 나왔고요. 이것도 다시 이따가 언급 드릴 거고요. 월요일 위클리 옵션은 일단 개인 콜옵션 우위입니다. 아직 확실히 상단 빗각을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봉상 보면 이거 확실히 여기 돌파해가지고 쌍봉이 끝났나 돌파냐 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미흡하죠.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올라타기라도 해야겠죠. 그러면 고가 돌파하겠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막히면 한번 후퇴해서 쌍고점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확실하게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는 어차피 미니 선물 5천억대 매수로 커버가 되었고 마지막 결국 옵션 양매도 프리를 먹기 위해 종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의 은퇴 선언이 있었던 거 오늘 이슈가 됐었죠. 그 다음에 4시 19분 즉 3시 19분입니다. 원래는 개인 590 풋이 매도 전환되었다. 요거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 590 풋옵션을 갖고 있었던 것을 매도 전환됐는데 그거를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먹었습니다. 개인들 최저점에 590 풋옵션을 손절하게 해놓고 590 풋옵션 결제로 해서 그걸 먹는 외국인과 금투였습니다. 그거 언급드렸던 거고요. 자, 요거는 이따가 정리할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기금이 코스피를 4천억대 사던 것은 종가에 매물 출회하는 것, 이건 제가 다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죠. 종가에 다 나올 거다 이거. 4,800억 있었는데 다 종가에 나올 거다. 매물 출회될 거다. 그리고 그 매물을 받아주는 힘이 크지 않다면 내려가는 거고 종가에 받아주는 힘이 세다면 받아주거나 그걸 방어하거나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받아주는 힘이 아니라 마지막에 오히려 풋옵션을 사는 금융투자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죠. 590 위로도 가는 거 원치 않으니까. 그러면은 연기금의 매물이 그대로 매도로 작동할 가능성이 평소보다는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종가에 매물로 출회되면 다 던졌고 그 물량은 외국계 프로그램이 다 받아갔고 삼성전자 등은 받아간 걸 언급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네 번째 컷까지 다 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파생반 정규반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저거 궁금해하신 분들 가끔 이제 채팅 그 댓글 계시는데 댓글 써주시는데 문의 주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상단방 밑에
올려놨으니까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은 또 위에 공지사항 항상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장중 라이브 방송은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장중에 체크 안 하셨던 분들은 라이브 방송 참석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적용하고 반복 수정하는 거 618 지금 나중에 따질 거죠. 599 11월 4일에 이탈한 뒤에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585가 계속 쌓이죠. 데이터가 585 피보나치 확장 자리로서 11월 3일에 돌파했는데 11월 4일에 지지 후 이탈했었고 11월 6일에 저항받았는데 11월 11일에 돌파 후 이탈했었고 11월 12일에 재돌파하고 지지했었고 11월 13일에 지지받았습니다. 564, 565는 11월 10일에 재돌파한 이후에 아직 오지 않았고요. 혹시 오게 된다면 체크를 해야겠죠. 551, 534, 536, 526, 520, 22, 500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618 위로도 필요하면 그때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11월 옵션 만기일 만기 결제 진행 과정 중 행사가별 수급 현황인데요. 2시 54분, 즉 1시 54분이죠. 그리고 3시 43분, 즉 2시 43분이죠. 두 가지로 체크를 했는데 처음에는 592.5 콜과 595 콜은 전일 콜 매도를 덮어내고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외국인 종합하면 저항 막히고 금투가 마지막에 들어오는 풋옵션을 일부 살려줄 가능성이 있지만 585 개인 풋을 살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거. 요게 2시 54분에 포지션 체크를 해서 나온 결론이었죠. 종합하자면 자, 2시 54분이면은 오늘 여기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저항에 막히고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들어오는 풋을 이렇게 살릴 가능성이 있지만 585까지 살릴 것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프로그램이 확 들어오면서 올라갔다가 이거 590 내려야 되는데 하고서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시 43분에 업데이트한 내용으로는 590 풋 게임이 되게 중요했죠. 갑자기 프로그램이 현물을 땡기고 들어오면서 급등했고 이 구간에서 개인은 587.5 풋옵션 중심으로 매수를 늘렸습니다만 그거는 약화가 여기 보면 개인 단독 매수 결국에는 그거 늘렸기 때문에 도망갔지만 결국 그거를 590 게임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587.5까지 살려주지는 못했죠. 결국 0으로 마감했고 금투는 그 물량을 개인한테 다 던지고 외가풋은 포기했습니다. 자, 저 외가풋 포기하고 590 하나 남겼던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막판에 개인 590 풋옵션을 최저점에 손절하게 하고 그 물량은 금투와 외국인이 가져가면서 마지막에 결제 수익을 시도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590이 0.57로 진입해서 1.35로 결제가 되었는데 590의 마지막 저점은 0.27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점이 후반부 저점이 0.27이었으니까 그거 대비해 가지고는 꽤나 올랐죠. 그래도 5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 결과를 추정해서 기실현 포함 한 달 동안의 결과, 한 달도 넘는 시간이었죠. 11월물 옵션에서는 외국인들이 약 380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나 미니 선물 옵션 시장에서 230억 커버를 해서 대략적으로 150억 정도의 월물 옵션과 미니 선물 옵션에서 최종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은 큰손 콜옵션 영향이 컸죠. 550콜 같은 거를 보면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자, 일봉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개인 콜, 큰손 개인들이 이런 데서 많이 샀어요. 그러면 여기 최소한 몇 배죠? 10배 가까이 됩니다. 정말 싸게 산 경우는 더 많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여기가 한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만 계산해도 뭐 4배에서 8배, 10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게 수백억의 큰 수익을 만드는데 1조를 한 거죠. 이런 게 550콜뿐만이 아니라 밑으로 쫙 깔려있던 겁니다. 심지어 400포인트대 후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2일부터 전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 큰손의 개인 투자자들은 일부의 개인들은 10월 2일이 만기가 끝나고 여기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500이 안 되던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480콜 막 470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550콜도 마찬가지 가지고 그냥 쭉 온 거예요. 개인들이 550콜 뿐만 아니라 밑에도 이제 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커진 겁니다. 저거 보면은 커질 수밖에 없었죠. 어차피 거래도 안 되고 그냥 결제까지 그냥 가만히 둔 거죠. 그러니까 부풀어 오른 겁니다. 그거 외국인들이 감당을 콜매도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커졌고 그거를 미니 쪽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다른 블록들로 커버를
부지런히 해야 됐습니다. 특히 주식 선물로 많이 커버를 했는데 주식 선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이닉스의 주식 선물을 이번에 삼성전자보다 막 더 큰 거래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거래 대금이.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식 선물을 굉장히 많이 땡겨서 이걸로 거의 1조 원은 넘게 샀죠. 그걸로 큰 수익을 커버하는 모습도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미니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60억 손실을 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인이 1등을 했어요. 큰 손 중심에. 이게 진짜 뭐 큰 손이 어떤 큰 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외국인이 개인을 가장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개인 계좌였다라는 거죠. 개인 수급이었다. 금융투자 대중성은 아니다. 그 대신에 대중성은 거의 아니 대중성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푸시 다 녹았죠. 큰 손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큰 손이 활동이 많아집니다. 원래 이게 사이즈가 커지는 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붙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큰 손의 활동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30억의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 미니 시장에서는 80억 손실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득은 아니었고요. 투신권이 옵션 11월물 옵션에서 215억 손실, 미니 선물 옵션에서 50억 손실을 부어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니 선물 옵션 시장에서 연기금이 35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투시는 이제 선물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12월물 선물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69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3%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2,565억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선물 12월물은 매도 포지션이고 9월 만기 이후에 약 6조 원 이상 매도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상방 베팅되어 있는 것을 모두 해지하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즈업이 됐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 6조 원이면 다 찼을 텐데 지금은 10조 원 이상도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같은 계약수라도 금액이 커지죠. 프로그램 비차익은 7,706억 매수했고요. 막판에 많이 땡겼던 거고요. 외국계 프로그램 중심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0조 6,259억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1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68.4원으로 약간 조정받으면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약 700억 원 매도가 나왔습니다. 중기 추세 비각 여전히 상승으로 지금 중기 추세 이어지는 거 봐야 되겠고요. 중간에 오버슈팅 되지 않을까 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막혔다가 다시 가더라도 나중에 가겠죠. 그러면 아래로 1,410원과 1,440원 돌파했고 위로 1,470대 상단 1480 막힌 거죠. 단기적으로 막혔지만 아직은 끝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뒤로는 1500 외환당국의 관리 가격대까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는 이제 2009년 가격이 되는 거고요.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오늘 당연히 옵션 만기일로서 변동성이 빠지는 날이니까 7.65% 하락한 33.34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지수 차트를 보면요. 어제 오늘에서 급락이 나왔죠. 그러나 이렇게 급락했지만 여전히 옵션에 의해 높은 변동성 지수입니다. 12월물 옵션에 의해서 이제는 풀어가겠죠.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0일을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보면 현재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약 9.83% 정도가 움직일 수, 약 10%예요. 10%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며 위로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646.5. 자, 선물로 편의상 놓고 지금 베이시스가 2.0이니까 선물로 거기 플러스 2 해가지고 볼게요. 648.5. 자, 648.5. 이 비슷하게 가죠. 차이가 없고 변동성 지수도 그 계산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는 531 조금 올라왔죠. 오늘도 이 라인이 올라오면서 531이니까 533 정도 되겠죠. 요 정도를 이제 보고 변동성 밴드로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럼 내려온 거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올라간다. 올라간 거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시점, 측정 시점 이후로 30일입니다. 30일은 약 21거래일 내지 22거래일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계속 추적해 나가고 있다. 밴드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볼 거다라는 거예요. 옵션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옵션에 지금 왜 이거를 지금 측정을 하냐면 변동성 지수가 높은 구간이 오래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옵션의 등합이 11월물, 12월물 해가지고 굉장히 크고 위클리 옵션마저도 옵션의 등합이 굉장히 크고 프리가 많이 살쪄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베팅된 시장이 변동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자 추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만 이는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서 생각해야 되겠고요. V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그때는 옵션에 붙은 엄청난 프리도 빠지게 되겠고 이틀 동안에 급락한 게 지금 11월물 옵션의 프리를 빠지게 만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